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우리의 포스코홀딩스 오늘 무려 15%까지 급등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직전 고점을 갭으로 아주 가볍게 돌파를 해버리는 겁니다. 제가 강조를 했던 그 흐름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말씀드렸냐면 이 포스코홀딩스는 이 V자 반등의 형태로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팔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매수를 우리가 노려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저항이었던 이 40만 원, 이제는 큰 의미가 없다. 왜? 이 과거에 대한 저항이 현재로서는 이제 더 이상 저항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죠. 자, 현재 구간에서는 더 큰 시세가 대기 중이라 말씀드렸는데 오늘 바로 그 결과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을 했는지 지난 영상 짧게 복귀하고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올라오면 빠르게 회복한 거기 때문에 이걸 V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V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 예각, 각도입니다. 각도. 하락보다 더 가파른 상승. 자, 왜 이 V자 반등 예각으로 올라오는 게 좋은 거냐면, 뭐 다들 뭐 V자 반등 나오면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그 이유를 알아야죠. 이유를. 자, 이 예각이 좋은 거는 호재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락을 이겨버리는 더 좋은 그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반등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급반등이 나온 차트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바로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온 거죠, 여러분들. 여기를 돌파를 하고 오히려 이게 아니더라도 눌리더라도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경우. 네, 보신 대로 이 V자 반등에 대한 해석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 최바닥에서부터 매집을 말씀드렸는데 저를 믿고 잘 따라오시는 분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자, 급등한 포스코홀딩스 이대로 끝이 나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역시도 한 주도 털려서는 안 되는 구간이라는 거죠. 지금 제가 말한 다음 시나리오인 이 50만 원 역시도 돌파 충분히 지금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오늘 시간에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우리 현재 포스코홀딩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설명 이어가서, 자, 일단 제 영상을 이제 오늘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이 포스코홀딩스는 최초 이제 1개월 전부터 정확히 이 바닥 라인이 있죠. 34만 원 라인 때.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박스의 하단 가격은 우리가 매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매수로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왔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 구간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이 조금씩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지속 이 상승세를 이야기를 해왔는데 현재 그 상승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전 여기서 더 고점을 높일 거라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먼저 지금 이 중동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그 이후로 정말 큰 변화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자, 전쟁이 나면서 이제 에너지 보안이 떠오르면서 이 에너지주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에너지 전쟁이 결국 어디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냐면 이 소재 전쟁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뭐 알루미늄 값에 대한 상승이나 뭐 철강에 대한 상승, 이런 뉴스 한 번씩은 다 접해보셨죠? 무슨 말이냐면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유가가 정말 치솟으니까, 그러니까 에너지 쪽으로 자금이 이동이 됐다가, 근데 이 에너지를 바꾸려면 결국 뭐가 필요하죠? 결국 그 에너지를 만들 이 소재라는 게 필요합니다. 소재. 예를 들어서 배터리를 만들려면 리튬이 있어야 되고요. 전력망을 깔고 인프라를 재건하려고 하면 강력한 이 철강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즉 에너지를 확보하려는 그 전쟁이 이제는 이 에너지를 담는 이 그릇, 소재를 확보하는 전쟁으로 번진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 소재의 최전방에는 누가 있냐? 전 세계에서 가장 탄탄한 이 철강에 대한 공급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리튬이라는 미래 에너지 소재를 독점하다시피 확보한 기업, 바로 이 포스코홀딩스라는 거죠. 철강과 리튬 전부 소재인데 그걸 두 가지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포스코홀딩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은 오늘 얘만 더 추가적으로 더 급등, 그러니까 더 강세가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주식이라는 거는 이 흐름입니다. 흐름.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될 게, 자, 한번 보자고요. 제가 전쟁이 나자마자 여러분들 채널에 처음 올려드렸었던 종목이 이 우리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몇 개월씩 제가 찍어드렸죠. 그래서 이 우리기술이 엄청나게 폭등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 이후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던 거는 바로 대우건설입니다. 대우건설도 찍어드린 지 꽤 됐죠. 자, 그런데 지금은 이 재건을 하려면 결국은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 인프라를 세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바로 이 철강이라는 거예요. 철강. 리튬 이거
정말 보너스 개념인 거죠. 이 거대한 흐름에 맞게 제가 지속적으로 미리 이 다음 흐름을 지금 예측을 하면서 그 흐름에 맞는 종목들을 지금 채널에 계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팩트인 거죠. 이 포스코홀딩스랑 또 제가 올려드린 게 뭐예요? 네, 에코프로. 얘네들 둘 다 공통점이 또 뭡니까? 바로 이 ESS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그러니까 괜히 제가 예각으로 올라온 게 아니다. 뭐 이런 설명을 많이 해드렸죠. 바닥을 말씀을 드리고 이 각도를 보고 더 급등을 할 겁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대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어떤 흐름이 나왔습니까? 바로 이 직전 고점을 갭으로 돌파한 겁니다. 갭. 여러분들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이 포스코홀딩스가 시총이 적은 종목이 아닙니다. 33조짜리 기업인데 이걸 갭을 들고 이렇게 돌파를 하려고 하면 개인들의 절대 이 부분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보통 본격적인 이 시세 초입을 만들 때 이 과열로 가는 그 과정을 만들 때 그때 나오는 게 이런 흐름인데 지금 이게 포스코홀딩스에서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이 패턴 우리가 이번만 본 게 아닙니다. 어디서 봤죠? 바로 제가 강조를 했었던 이 한미반도체에서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했었죠. 한미반도체 역시도 바닥 라인에서 제가 잡아드렸던 종목인데 이 직전 고점을 16만 원을 어떻게 돌파를 했냐면 보시다시피 거래량과 갭을 동반하면서 돌파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한미반도체가 끝이 났냐 이겁니다. 이때가 16만 원인데 지금 얼마입니까? 그 뒤로 우상향을 지속하고 벌써 거의 40만 원에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의 어떤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보자고요. 제가 이 포스코홀딩스를 계속적으로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강조를 했던 거는 뭐냐면 이 120일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이에요. 얘는 이게 저항을 받고 돌파를 하면 추세고요. 그죠? 밑에 깔리면은 조정이에요. 돌파를 하면 추세고요. 밑에 깔리면 저항이에요. 현재 구간은 돌파를 하면서 추세를 만드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추세의 하단 라인에서는 계속적인 우리가 매수를 노려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자, 손을 하나 굽읍시다. 저점끼리 이렇게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 가격에 대한 그러니까 이동평균선과 이 추세에 대한 지지도 있지만 이 가격이 또 어디입니까? 네, 바로 이 직전 고점 이 저항대를 돌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쌍바닥 만들고 초입 상승 나오고 돌파 만들고 이 박스 상단 지지하고 하단 지지하고 그리고 슈팅이에요. 슈팅. 얘는 원래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U자를 그리면서 올라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런 흐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하단 이 라인에서는 강력하게 이 강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일단 이 시대에 대한 흐름을 먼저 읽고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상승을 하긴 할 건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넣어서 어디서 매수를 할지 체크를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추세 하단이다. 이동평균선의 지지다. 이렇게 가격이 지키는 자리들. 이런 중첩된 자리. 이런 자리를 우리가 이 맥점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세가 발생이 되면 우린 그땐 여유를 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끌고 가기 싸움이에요. 그때 이제 쓰는 게 바로 이 단기 이동 평균선 드린 겁니다. 여전히 유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도 역시 한지도 틀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복잡한 이론들이 전부 어디에 나오냐? 바로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 이렇게 세력들이 매집하는 구간이 상당히 직관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매수를 이야기를 했던 거는 이 파란 밴드의 지지를 보고 그리고 매수를 말씀드렸습니다. 밴드를 터치를 할 때마다 기관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포들이 사는 그 매집선이라는 겁니다. 매집이 이렇게 완료가 되면 그럼 그 뒤에 이렇게 이제 시세라는 게 발생하는데 우리도 주포가 매집하는 구간에서 매집을 해서 현재 같은 시세가 나오면 그냥 즐기면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시세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뭐라고요? 이 단기동 평균선들이 유지가 되는지 유지가 되면 우리가 언제까지 끌고 갈지 판단하면 된다라는 거죠. 여전히 잘 유지를 하는 거고 자,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이 고점 돌파 여전히 시세의 저는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작을 알리는 거래량과 그리고 장대 양봉인 거죠. 현재 구간에서 수익이 이제 좀 발생하다 보니까 양봉 하나 나오고 급등을 하니까 또 홀라당 팔아버리지 마시고 제 문자를 받고 잘 매수를 하셨으면 매도도 같이 잘 해보자라는 거죠. 홀라당 팔아버리면 우리가 정말 이 포물선 끝자락에 나오는 이런 과일들 있죠. 포스코홀딩스로 따지면 이런 과일들 이런 과일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하다가 마지막에 올라오는 이런 시세들 있죠. 지금 구간까지는 여전히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 자, 맥점 분봉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주 편안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돌파를 만드는지 이 맥점 분봉에서 체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탈이 없으면 이렇게 보유를 해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안착을 어떻게 만드는지만 보고 그리고 유지가 되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급등을 만드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계단식으로. 자, 얼마 전에 발생했던 이 고가권의 조정에서도 안 깨지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팔자고 매도 문자를 안 보내드렸던 거예요. 하나 예를 들면은 이 시총이 900조가 넘는 이 SK 하이닉스도 이 맥점 분봉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안착을 하고 나서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급등을 하는 이 흐름이요. 자, 그래서 현재 이 포스코홀딩스 이번 파동 맥점 차트에서 우리가 잘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이 온전한 상승을 다 먹고 있는 건데 우리가 정말 바닥에서 고생해서 매수를 해온 만큼 당연히 단 한 주라도 우리가 가장 비싼 가격에 팔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에서 이 엑시트하는 그 시점, 이탈이 되는 시점이 되겠죠. 그때 그 흐름이 발생이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팔자라고 문자를 쏴 드릴 겁니다. 자, 이 신호 놓치지 않고 같이 대응하실 분들은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뭐 깨지는 시점 이럴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부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계속적으로 여기서는 매수를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팔지 말고 왜 이 홀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것들만 좀 참고를 하셔도 여러분들 거래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이 키움증권 명의어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자면은 이제 오늘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뭐 트럼프 방중 결정이 이제 5월 14일 확정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미중 회담 이전에는 종전을 예고를 했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시장 변동성 극심하긴 했지만 뭐 5월 14일 시간이 좀 더 길어지긴 했지만 결국 이 종전이라는 시기에 가까워지면서 이 시장도 바닥을 다질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현재 같은 변동성이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투매가 났던 지점 그런 데가 다 이 저점이 되기는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뉴스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종전에 대한 예고도 있지만 자, 트럼프가 방중 시에 이제 이슈가 되면 뭘까요? 대북주죠, 대북주.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려 볼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가 이 핵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이 시장에서 이러한 이 위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뒤따랐다는 거죠.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자, 제가 이 코스닥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 처음에 8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총 10조가 바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ABL 바이오 전일 시가총액이 10조네요. 그러면서 이 지수 상승 시기에 맞춰서 이 ABL 바이오가 12만 원인 게 이 25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 그죠?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리고 코스닥이 이 850포인트 이 두 번째 파란 저점이 찍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봇주. 자, 보시면 이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 그때도 이 850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 그때 이 클로봇이 이 노란 밴드 이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클로봇도 이 8만 원대까지 상승을 해줬죠. 딱 요때입니다. 요때. 자, 그 뒤에는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우리 기술과 이 한미 반도체 즉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한미 반도체는 우리 10만 원 라인에서부터 이 33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 우리 기술 역시 이 5천 원 라인 때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벌써 이 2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공통점이 뭡니까? 지수의 하락 그 막바지에서는 다음 이 주도주가 생기거나 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 조종기가 마무리가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새로운 테마와 주도주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다음 테마는 여러 테마들이 물론 발생하긴 할 건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북주입니다. 대북주. 이 대북주는 매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먼저 이 과거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이 관광주들로 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철도에 대한 유라시아죠.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 매번 발생했던 테마이긴 한데 그때그때마다 성격이 달랐다. 자, 그리고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죠. 그때는 이 비료주들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미 시작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올라왔던 게 이 코데지 컴바인이죠.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투매에서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올라온 거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죠. 저는 이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는 이 로켓맨을 향해 갈 확률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게 없어요.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이 대전환의 서막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 자,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한국은 적이지만 이 미국은 뭐라고요? 이 대화에 대한 상대라고 표현을 했죠.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긴장을 좀 높이는 듯 보였으나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이 미국과에 대한 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 김정은의 전략이죠, 전략. 즉, 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판을 짜겠다는 이 통미봉남의 현대적 변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미국과는 급격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적 밀당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럼프를 보자고요. 트럼프 역시 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 자신의 이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죠. 최근에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과 재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원래 이 복잡한 다자 외교보다는 이 탑다운 방식의 좀 파격적인 합의를 선호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만큼 가장 이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트럼프에게는. 그리고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열리죠. 그런데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이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자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실행할 거다라는 거죠. 뭐죠? 이 로켓맨과의 대화. 이것만 한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이 대북 관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 현재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기업 밸류업이죠.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과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자, 사실상 이 국내 증시가 이 저평가, 즉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죠.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증시 전체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 대북과의 관계를 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 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죠.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 자기의 이 전 재산을 걸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이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와의 이 통일론이 아닙니다. 이 개방에 대한 파급력에 집중을 한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이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인데 이 북한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총량, 그거를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현재 대북주는 이 단순한 이 정치적 테마를 넘어서 지금 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한 이 의지, 그리고 이 물류혁명에 대한 혁명, 특히 이 자본에 대한 논리가 맞물리는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 언제 가장 파급력이 있습니까? 없던 게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강력하죠. 가장 어두울 때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냉기류들 있죠.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개방에 대한 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 썰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미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수급들이 붙고 있더라.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말에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 자, 엑시콘 밴드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 34,00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7만원대에서부터 이 12만원까지 씩 상승을 해줬죠. 거기에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석유까지도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페노샹과 이 대한해운,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 대한해운은 단기간에 이 50%가 상승을 해줬고, 페노션 역시 30%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더라는 거죠. 아니, 제가 이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악성 매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이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대북주라는 힌트는 제가 드리겠지만 조용히 먹겠다는 거죠. 자, 단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저도 이 시나리오를 정말 이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온 만큼 정말 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놓은 대북주 관련된 이 자료 그리고 시나리오 그리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종목,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집을 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현재 시장 너무 힘들다고 지쳐 계시 마시고 매번 시장은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줬듯이 분명 이번 시장 역시도 이 위기회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